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어팀과 커뮤니티 개발자의 대화 내용 중 조금 토픽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파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았고 몇몇 댓글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에게 오픈 메인넷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 앱의 메인넷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짧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설문조사는 파이 메인넷에서 앱의 출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을 내어서 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앱을 파이 메인넷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코어팀의 이런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유지 관리 중인 파이 앱이 몇 개인지,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 올라온 파이 앱이 몇 개인지, 또는 파이 메인넷에 출시되지 않은 앱이 있다면 그 파이 앱을 파이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현재 파이 앱을 파이 메인넷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플랫폼 기능이나 API가 있는지, 그리고 파이 코어 팀이 개발자들이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 개발자와 코어팀 크립토킹의 짧은 대화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 해외 개발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이니셔티브로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6개월 KYC 유예기간 및 6개월 주기를 도입하는 것, 또 하나는 테스트넷 및 메인넷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 향후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일단 언급을 했고요. 이 첫 번째 6개월 KYC 유예기간 및 6개월 주기 도입을 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또 발표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픈 메인넷 출시 전에 실행이 될 예정인가, 이런 질문을 이 개발자가 하였고요.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인 테스트넷 및 메인넷 블록체인 준비는 당연히 오픈 메인넷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드 관련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세 번째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오픈 메인넷 전에 이루어질지 후에 시작될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커뮤니티 개발자는 그렇다면 2차 마이그레이션은 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 아직 없다라는 의미인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고요. 코어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일부는 이미 작업 중이거나 테스트 중이거나 검토 중입니다. 팀은 최근 발표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을 준비하여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여러 대화를 해보면요,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수개월 전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면요, 현재 개명을 해서 KYC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 파이앱 가입 당시의 이름과 개명 전의 아이디와 이 이름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KYC를 하실 때는 개명 전에 사용하셨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KYC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모더님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현재 나온 솔루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글을 보면요, 저는 메인넷으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추가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체크리스트 맨 아래에는 이 상태란에 in queue라고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체크리스트 8번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녹색으로 변화가 되었다면은 마지막 단계 9번 이 마이그레이션 받는 절차만 남아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요, in queue라고 영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위해 대기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다름이 아니라 한 유튜버 분께서 비밀 구절을 온라인상에 한 번이라도 저장을 했으면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 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온라인의 비밀 구절, 비밀 키를 저장하는 경우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저장을 했다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삭제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유튜버 분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요. 사용자가 온라인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수록 해커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펜과 종이를 사용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 온라인 말고요.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에 이 24개 영단어를 적어놔도 또 종이가 쉽게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좀 장치를 해놓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에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 니모닉 24개 영단어를 금속판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용품들이 온라인에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이 비밀구절을 저장을 해놓고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이 해킹의 리스크, 또 본인의 실수로 비밀구절을 다른 곳에 전송을 해버리거나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잘못 저장을 해버리는 그런 리스크 대비 집안에 안전하게 오프라인상에서 숨겨놓았을 때 강도라든지 분실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이 비밀구절이 분실이나 파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온라인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오프라인 저장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예는 지난 영상에서도 가끔씩 소개를 해드리곤 했는데, 비트코인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 이 가족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찾아보시면요. 그 초기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비밀키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알 수가 있었는데,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2곳, 남미의 1곳, 오스트레일리아의 6곳에 비밀키를 보관을 해두었다. 그래서 분산 저장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저장이 아니고 오프라인 저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임대 아파트부터 해서 친구 집, 개인 창고 시설 등 다양한 곳에 숨겨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과 좀 더 멀리하고 가급적 오프라인에 안전한 곳에 분산 저장을 해놓은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비트코인 비밀키를 해킹하려는 여러 집단이나 개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 비밀 구절이 온라인에 대충 이렇게 저장을 해놔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파이가 아직 초기 상태여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파이가 미래에 정말 유명한 암호화폐로 성장을 하게 되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현재 어설프게 지금 온라인에 저장된 비밀 구절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다 해킹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현재 대충적으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등으로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놓으신 분들은, 또는 휴대폰에 그냥 쉽게 저장을 해놨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그냥 가만히 보관을 해놓으신 분들은 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미래까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변경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모노님들의 글을 보더라도 이미 휴대폰 번호를 인증을 했고 그 이후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로그인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MS로 로그인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휴대폰 번호는 가입 당시와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 휴대폰 번호를 바꾸신 상태라면은 SMS 인증이 힘들기 때문에 비밀번호 재설정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요. 다오월드님 영상 보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고 오랫동안 고착이 되었던 KYC 오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몇몇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비밀번호 변경하고 바로 KYC 떴습니다. 5년간 채굴하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오월드님 영상을 보고 비밀번호 변경이라도 해보자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봤더니 통과까지 바로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분이 아이디는 분명 다른데 두 분 다 5년 정도 채굴을 하신 것 같고 같은 분이 적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코어팀에서는 이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보았을 때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고착된 케이스도 일정 확률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본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식 승인에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된 사람들이 비밀 변경을 해보았을 때 다시 정식 승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봤을 때 종종 이렇게 고착된 부분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파이 투데이 때
파이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요. 코어팀에서는 파이오니어가 응용 프로그램, 검증 및 승인 프로세스의 다양한 지점에서 KYC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새로운 릴리즈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KYC 프로세스에서 많은 파이오니어를 차단하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일부 파이오니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추가가 되었으며, 완료 후 KYC에서 진행하기 전에 계정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로 그 전인 파이데이 때는 코어팀이 이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150만 명의 개척자들을 KYC에서 차단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밀번호를 우리가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우회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비밀번호를 변경까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면 축하드릴 만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그 이상의 정보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려면 파이코인이 최소 수천억 개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암호화폐의 특성은 한 개의 코인을 거의 무한대로 쪼개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를 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한 개의 비트코인 1BTC라는 가치가 너무 또 크기 때문에 1BTC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1BTC는 1억 개 사토시라는 최소 단위로 쪼개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1BTC는 1억 사토시와 같은데요. 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비트코인 최소 단위인 이 사토시를 따로 로고를 만들고 앞으로는 사토시라는 단위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주식 분할과 매우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 투자 유입도 가능해지고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0.001 비트코인을 결제했다거나 투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같은 얘기라도 나는 10만 사토시를 결제했다, 10만 사토시를 투자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 듣기도 좀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도 소수점이 상당히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런 상황까지 만약에 오게 된다면요, 파일을 여러 단위로 쪼개어서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려면 아직 수많은 단계들을 좀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걱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축구 유망주를 지금 데려와서 열심히 훈련하는 단계에서 마치 메시나 호나울두처럼 성공을 했을 때 잉글랜드 어느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컨디션 조절이 잘 될까, 이런 부분을 미리 걱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더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위에서 수많은 토큰 자산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미래에 성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들어와서 이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코인과 함께 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텔라만 보더라도요,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스텔라 루멘이라는 이 네이티브 코인과 함께 USDC가 함께 지금 스텔라 생태계에서 확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 이 파이 생태계를 보면요, 파이코인 하나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토큰 자산과 함께 이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